경주 최부자집 300년을 경상북도 경주 신라 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이 고장에는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12대 무려 300년 동안 만석군의 부를 유지하면서도 한 번도 탐욕에 빠지지 않았던 가문 경주 최부자집 이야기입니다. 최부자집 고택 정경. 이곳은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마을 한가운데 최부자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양반가옥. 하지만 이 집안은 조선시대 그 어떤 왕족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장 시작. 17세기 초반 재현 영상. 때는 1600년대 초반,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조선. 경주 지역 양반이었던 최진립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최진립 역할 배우 서재에서 고민하는 모습. 최진립 독백. 부귀영화는 한때에 그칠 뿐이라. 진정한 부는 무엇인가?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는 것이 아니겠는가? 최진립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이 모은 재산을 백성들을 위해 쓰되 자손들에게는 영원히 지켜야 할 6가지 가훈을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서예 장면 가훈을 쓰는 손.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마라. 셋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넷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다섯째, 주변의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여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간은 무명옷을 입어라. 역사학자. 처음 이 가훈을 보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과거 급제가 최고의 영예였는데 말이죠. 최진립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높은 벼슬은 권력을 의미하고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는다는 것. 진사 정도의 학식은 갖추되 권력의 중심에서는 멀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재현 장면 과거 시험장. 실제로 최부자집 후손들은 여러 번 장원급제의 실력을 보였지만 일부러 시험에서 한두 문제를 틀려 진사에 합격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합니다. 최씨 후손 인터뷰. 최씨 후손. 우리 선조들은 벼슬보다 학문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학문은 개인의 수양을 위한 것이지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가르쳤죠. 두 번째 가훈,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마라는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곡식 창고 재현. 만석이면 쌀 1000섬.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최씨 가문은 재산이 만석에 이르면 반드시 가난한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12대 300년 동안 정확히 만석을 유지했습니다. 3장 흉년의 철학. 황량한 들판 영상. 세 번째 가훈이 최부자집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경제학자 인터뷰. 경제학자.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흉년에는 땅값이 폭락하니까 부자들은 오히려 땅을 사들이죠. 그것이 재산을 불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최부자집은 달랐습니다.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내놓을 때 그 땅을 사들이는 것은 백성의 고통을 이용해 배를 불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재현 장면 흉년의 마을. 마을 사람 1. 최씨 댁에서 쌀을 나눠주신답니다. 마을 사람이 그뿐인가요? 땅을 팔러 가도 절대 사지 않으신답니다. 대신 쌀을 구워주시죠. 최부자집은 흉년이 들면 오히려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나중에 갚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웃이 굶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장 사방백리. 네 번째 가훈.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재현 장면 최부자집 대문 앞. 최부자집 대문 앞에는 늘 무쇠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누구든 배고픈 사람은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최 씨 후손 인터뷰. 최 씨 후손.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거지가 와서 밥을 먹고는 이 집 밥이 맛이 없다며 푸념을 했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맞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다더군요. 이 일화는 최부자 집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밥을 나눠주는 것을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여긴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부자 집에서는 매일 평균 300명 이상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1년이면 10만 명 이상, 300년이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5장 과객 대접. 옛길 재현 영상. 5번째 가훈.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조선시대 경주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주요 길목이었습니다. 재현 장면 과객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장사를 하러 가는 상인,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 이들은 모두 최부자 집에 들렀습니다. 선비 독백. 경주에 가면 최씨 댁이 있다더라.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가면 되겠지. 최부자 집에는 사랑채가 따로 있어서 언제든 손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을 묻지 않고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 인터뷰. 문화재 전문가. 최부자 집 사랑채를 보면 독특한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사생활도 보장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6장 며느리의 무명옷. 한복 자료 화면. 내레이터. 6번째 가훈. 며느리는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이것은 여성 비하가 아니라 깊은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 장면 신부가 시집 오는 모습. 당시 양반가의 며느리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 집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대사. 아가씨, 우리 집은 부자이지만 결코 사치하지 않습니다. 3년간 무명옷을 입으며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최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학자 인터뷰. 여성학자. 이 가훈은 며느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잣집 딸로 자란 며느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겸손과 검소를 배우도록 한 것이죠. 실제로 최부자집 며느리들은 3년이 지나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 스스로 무명옷을 계속 입었다고 합니다. 그 3년의 시간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7장 위기의 시대. 어두운 음악, 전쟁 장면. 하지만 300년의 역사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수많은 자연재해와 기근. 최부자 집도 여러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재현 장면 빈곳간. 집사대사. 날이 이번 흉년에 너무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집 곳간도 바닥이 보입니다. 당대 최부자 대사. 그래서 어찌하자는 것인가? 우리가 굶더라도 백성들이 먼저다. 가훈을 잊었는가? 실제로 최부자 집은 여러 번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항상 회복했습니다. 재현 장면 풍년.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오면 그동안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갚아왔습니다. 최부자 집은 받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8장 대를 잇는 교육. 서당 재현 영상.
최부자 집이 3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교육이었습니다. 재현 장면 할아버지와 손자. 할아버지, 우리 집안이 부자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손자, 농사를 잘 지어서입니까? 할아버지, 아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재산을 맡긴 것이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나눠야 할 것이니라. 최 씨 집안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소유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철학. 이것이 12대를 이어오는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육학자 인터뷰. 교육학자.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장 일제강점기.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최부자 집도 큰 시련을 맞습니다. 재현 장면 일제 관리들. 일제는 조선의 부호들에게 협력을 강요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일제에 협력하며 재산을 불렸지만 최부자 집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당시 최부자 대사. 우리 선조들이 300년간 지켜온 가풍을 내가 무너뜨릴 수는 없소. 재산을 잃을지언정 절개는 지키겠소. 그 결과 최부자 집은 일제의 탄압을 받았고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부자 집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금 가치로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부자 집이 몰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십장유산. 현재 양동마을 정경. 현재 최부자 집은 더 이상 만석군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재산보다 훨씬 큽니다. 마을 주민 인터뷰. 마을 주민. 지금도 이 마을에는 최 씨 집안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2010년 양동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가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곳에서 실천되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현대도시 전경. 21세기 대한민국.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탐욕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 과연 우리는 경주 최부자 집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철학자 인터뷰. 철학자. 최부자 집의 가오는 단순한 도덕률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부의 창출과 분배에 대한 철학입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최부자 집 고택 석양무렵.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마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며느리는 시집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최 씨 후손의 마지막 인터뷰. 최 씨 후손. 선조들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죠. 경주 최부자 집. 300년 동안 만석군의 부를 유지하면서도 단 한 번도 탐욕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